2022년 이민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신년 계획과 다짐 모두 세우셨나요? 저는 올 한 해 작심삼일을 3일에 한 번씩 실천하면서 2022년을 슬기롭게 보내려고 합니다. 2022년에도 모두 건강히 행복한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용산 시즌2 라이브 용산 사회적 경제 2022년의 첫 방송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월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월 방송 진행은 저랑 저희 용산구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의 전문위원이세요. 정운관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정운관입니다. 협동조합 설립 교육 그리고 다양한 영역에서 저희 이제 교육들 컨설팅들을 진행해주고 계신데요. 아마 오늘 방송에서는 굉장히 도움이 될 만한 예리한 질문들도 해주시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1월 첫 번째 저희가 모신 기업입니다.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 김신동 이사장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신동입니다. 네, 얼마 전까지 홍콩에서 그죠 강의를 하시느라 한동안 가 계셨고 얼마 전에 이제 한국으로 오셨는데요. 시차 적응이나 뭐 어려움은 없으신지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시차가 1시간이나 나서. 그런데 뭐 시차보다도 홍콩 날씨가 지금 너무 좋아요. 근데 제가 딱 그 돌아왔을 때 한국은 이제 막 한파가 밀려오는 시기여서 그 고향에 적응하는데 그게 좀 어려웠고, 두 번째는 이제 오미크론 터지면서 네. 또 다시 이렇게 영업시간 제한 걸리고 뭐 이러니까 그런 점들이 조금 뭐 저만 불편한 게 아니라 다들 불편하시지만 그런 상황입니다. 네,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는 2020년도였나요? 여름에 제가 만리서재를 방문하면서 이사장님과 처음 만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식협동조합 홈페이지를 보면서 굉장히 진보적인 그런 이제 조합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는 어떤 협동조합인지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는 일단 뭐 위치는 용산구 서계동에 네. 있습니다. 용산구 서계동을 잘 모르세요. 저도 사실 3년 전에 이제 지금 현재 장소로 이사를 하면서 그게 뭐 이제 이 세종조의 최만리 선생이 거기 살았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만리제라는 이름이 붙었다는 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리제에 있는 서재다 해서 만리서재라고 이제 이름을 지어서 그 공간으로 저희 조합이 서대문에 오래 있다가 이사를 했어요. 저희 조합은 2013년에 교수님들 150명 정도가 발기를 해서 창립을 했습니다. 저희 홈페이지에 방문을 해주시면 딱 이렇게 나와요. 인트로입니다, 이게. 그래서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 있고, 저희 조합은 매주 월요일 날 프레시안과 같이 좋은나라 이슈페이퍼라는 것을 동시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각 분야에 걸쳐서 한국 사회가 중요하게 좀 주의를 기울일 가치가 있는 그런 이슈들, 그런 것들을 이제 추려내서 그 분야의 전문가들에게 글을 받고 있어요. 보통 한 A4지 4~5매 정도 길이로 받는데, 그 글의 특성이 일반 미디어는 다루기가 조금 깊고, 또 교수님들이 쓰는 말들을 일반인들은 또 안 보고 이러기 때문에 그 중간 지점을 찾아서 이제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의 필자들은 대부분이 이제 교수들이거나 아니면 뭐 교수가 아니라도 각 방면의 전문가들이신데, 이분들의 글이 이제 다 구체적인 실증적 연구에 기반을 둔 것들이고, 그래서 이제 실증적 연구에 기반을 둔 연구 결과들을 일반인도 읽을 수 있는 형태의 글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글의 형태는 일반 미디어에서는 보기가 어렵고, 또 전문 학술지에서도 보기가 어렵고, 굉장히 독특하고 심도가 있는 그런 글이라고 자부하고 있고요. 또 저희 글들이 그래서 이제 뭐 여기저기서
직간접적으로 인용도 되고 참고가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올해 이번 주에 저희가 382호인가 3호가 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꽤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3년도에 출범해서 지금까지 거의 빠뜨린 주가 없을 것 같아요. 거의 매주 이렇게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들 방문하셔서 저희 뭐 좋은 나라 딱 치면 바로 나오기 때문에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과거에 그 380여 호의 글들이 모조리 있기 때문에 보시면은 뭐 굉장히 다양한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 밑에는 저희 조합원 분들이 이제 언론에 게재하신 뭐 글이나 언론을 통해서 노출돼 있는 그런 소식들을 같이 공유하고 있고요. 저희 조합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2013년도에 한 150명의 이제 교수님들이 발기인이 되셨고 지금은 한 300명 정도가 됩니다. 300명이 좀 넘었는데요. 제가 이사장을 이제 제가 2대 이사장인데 2013년부터 출범해서 2019년에 제가 이제 2대 이사장을 맡게 되면서 약간 좀 문호를 넓혔어요. 그래서 이제 교수님들만 조합원이 아니라 일반 뭐 여러 이제 사회 각계각층에서 활동하신 분들이 다 지금 조합원으로 들어오고 계시고 특히 문화예술계에 계시는 분들 또 젊은 분들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교수 비교수 비율이 아마 한 6대4 정도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한 5대5 정도로 이렇게 이제 가져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내려가시면 저희가 이제 이런 프로그램들을 했었어요. 과거에 뭐 좋은 나라 프로그램이래 가지고 최고의 과정도 운영을 한 10기까지 했고 또 뭐 DMZ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에서 국제 학술 회의도 조직을 했고 또 뭐 이건 이제 그 기획만 했다가 실패한 거가 이제 그리스의 역사문화 탐방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코비드 터지면서 일단 그게 이제 지금 홀드가 된 상태고요. 뭐 이런저런 국내 국외의 교육 탐방 프로그램 같은 것도 조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로서는 이제 빨리 코비드가 끝나면 다시 저런 프로그램들을 좀 활발하게 진행을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제가 가장 좋았던 게 좋은 나라 이슈 페이퍼였어요. 약간 뭐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사안에 대해서 사실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물론 이제 우리가 다양한 언론들을 접할 수 있지만 그게 정말 제대로 된 시각인가라는 문제 의식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식협동조합 좋은 나라에서 그 보는 시각은 굉장히 좀 더 심층적이고 좀 더 객관적이고 그런 이제 신뢰가 저는 갔는데 혹시 여기에 대한 그 준비는 어떻게 하시는지. 요즘 네. 뭐 아시다시피 이제 미디어 환경이 디지털 인터넷으로 뭐 급변을 하면서 과거 한 7, 80년 동안 우리가 알아왔던 미디어는 사실상 붕괴하고 있습니다. 이미 뭐 많은 부분 그렇죠. 붕괴가 됐다고 보는데요. 아이패드나 무슨 뭐 모바일 폰이나 랩탑이나 이게 이제 주요한 통로가 되고 있고 기술적으로 또 내부적으로 보면 텔레비전 채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프로그램 자체가 중요하고 그런 매체 환경이 이제 급속히 변해가고 있고 이런 환경이 이제 좋은 점도 많은데 저는 좋은 점이 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큰 또 문제거리를 제공하는 게 페이크 뉴스 같은 거거든요. 뭐 지금 우리 선거 국면에서 얼마나 많은 뭐 카더라 방송이 난립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저희 이슈 페이퍼가 지향하는 거는 그런 카더라 형태의 뭐 아니면 말고 형태의 그런 이제 그 잘못된 정보와 싸울 수 있는 정보, 예, 객관성과 사실성, 그 다음에 이제 실증성 이런 것들을 담보한 전문적 의견을 공급을 함으로써 우리 사회가 그런 이제 카더라 방송 또는 페이크 뉴스들과 대항해서 싸울 수 있는 자생력을 키우는 것 이것이 이제 저희 목표고요. 저희가 뭐 프레시안하고 공동 발간을 하지만 뭐 우리가 뭐 모든 국민에게 이게 도달하지 않는다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오피니언 리더들한테만 저희 페이퍼가 도달을 해도
굉장히 이제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그런 신뢰 뭐라 할까 신념을 가지고 해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정보의 비대칭도 해결하지만 바른 정보들을 제공하는 것들이 되게 큰데 초기에 한 150분의 교수님들이 모여서 이제 출자를 하고 협동조합을 만들었잖아요. 왜 만드셨어요, 이사장님? 조합을? 그 당시에 사실 정치적 분위기나 뭐 이런 것들이 또 조금 뭐 작용을 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때 저하고 이제 그 같이 이렇게 구성을 하는 주요한 특히 이제 저희 전임 이사장이신 이제 유종일 이사장님이나 이런 분들과 이제 뭐 물론 다른 인간적인 뭐 교류가 있어서 여러 차례 만나던 중에 이런 우리 사회의 이런 뭐 재반 문제를 좀 독립적으로 연구하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연구소를 하나 해보자. 여기서 출발을 했습니다. 사실은 뭐 교수들이니까 뭐 모임은 이제 연구 관련 이야기가 되고 그래서 이제 연구소를 하나 만들자 해서 출발을 했는데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대중화하고 교통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가는 게 어떠냐. 연구소는 이미 학교에도 있고 맨날 하는 일인데 뭐 별도로 또 연구소를 만들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서 이제 그러면 뭐 사단법인을 할까 뭐 재단법인을 할까 뭐 이런저런 논의를 하다가 그때 마침 그 바로 전에 2012년에 우리나라의 일반 협동조합법이 통과를 했어요. 이 협동조합법을 이제 만들고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또 저희 그 조합에 계시는 교수님들 상당수가 직접 관여를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러시군요.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사단법인 설립을 준비하다가 결국 협동조합을 직접 한번 해보자. 그건 뭐 좋은 경험이 됐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법을 만들 때 느낌하고 그걸 적용을 해서 실제로 우리가 운영을 해보니까 야 이게 차이가 많구나. 이걸 정말 이제 실감할 수 있는 계기였고요. 지금 조금 개정이 됐습니다마는 처음에 이제 우리가 협동조합법이 만들어진 것을 보면 굉장히 까다롭고 어렵습니다. 그걸 제대로 지켜서 조합 조직을 운영한다는 것 자체가 뭐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그 요건들이 까다롭고 이제 했던 것들이 실제 이제 조합 운용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시정 의견이 나오고 해서 이제 많이 간소화가 되고 뭐 했다고 보는데 지금도 제가 볼 때는 어려운 점이 많아요. 더 개정이 되고 조금 더 유용하게 좀 간소화가 돼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출발을 할 때 한국 사회에 그 뭐 선진국 하면 이제 싱크탱크의 중요성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지적이 되는데 우리 사회에 그렇게 좀 멋진 싱크탱크가 없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뭐 여러 차례 논의를 했었어요. 뭐 한국의 대표적인 싱크탱크라고 하면 국가가 운영하는 이제 KDI, 한국개발원 이런 데가 있을 수 있죠. 또 프라이빗 섹터에서는 삼성, 세리라고 하죠. 세리, 삼성경제연구소 이런 것들이 이제 한국의 대표적인 싱크탱크고 저희가 보는 관점에서는 KDI와 같이 중요한 엄청난 규모의 그 투자가 들어가는 국가적 싱크탱크는 불행하게도 이게 정권의 싱크탱크가 되고 있어요. 그게 이게 제대로 된 거는 아니지 않느냐. 독립적이지 않다는 거죠. 정치적인 어떤 그 압력으로부터. 뭐 최근에도 문제가 됐습니다만은 뭐 그래서 이제 저희는 뭐 규모는 작아도 뭐 정부의 눈치도 보지 않고 기업의 눈치도 볼 수 없는 어떤 독자적인 그러나 전문성에 기초한 보이스를 내자 우리 사회에. 거기가 이제 출발점이 됐고 그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실현 행태가 이슈 페이퍼의 발간이고 또 하나는 이제 원예 포럼이 있어요. 제가 원예 포럼을 쭉 하고 있었는데 요즘 코로나 맞아요. 사태 때문에 이제 좀 중단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주로 원래 포럼은 오프라인에서 했었죠. 만리서재에서. 항상 네. 그 만리서재로 이사를 오기 전에는 네. 저희가 이제 이런 형태의 공간이 없었기 때문에 네, 네. 하여간 이제 그때 뭐 행사의 규모나 뭐 재원이나 뭐 어떤 공간의 어떤 그런 뭐 이용 가능성이나 이런 걸 봐서 계속 돌아다니면서 했어요.
그런데 이제 뭐 그런 게 이제 또 만리서재라는 공간을 만들게 된그 배경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그래서 과거 서대문에 있을 때의 저희 조합은 그냥 평범한 오피스에 이제 입주해 있었는데 뭐 오피스라는 게 뭐 저하고 이제 그 뭐 직원하고 둘이 앉아 있는 게 뭐 별로 유용하지 않고 돈만 까먹고 있게 되니까 이제 이걸 약간 좀 이렇게 공개적인 스페이스로 갖고 네네. 가면 좋지 않나. 네네. 이게 사실 또 조합하시는 분들이나 조합을 이제 꿈꾸는 분들한테 한번 참고가 될지도 모르겠는데 사실 저희 같은 조합이 저희 현재 조합은 이제 법적으로는 영리조합이에요. 그러니까 영리법인이죠. 일반 협동조합이니까. 예, 일반 협동 네. 조합이니까. 근데 사실 아시다시피 지금 저희가 하는 일은 비영리죠. 뭐 완전히 비영리고 사실상 뭐 그 출자금이랄지 뭐 이렇게 후원금에 의해서 거의 이제 유지가 되고 그렇죠. 있는데 저희 같은 비영리 혹은 뭐 소규모 협동조합이 이제 가장 그 운영상의 괴로운 점이 결국은 이 재무적인 부분 아니겠습니까? 저희만 해도 이제 그 적극적인 회원들이 많아서 어느 정도 이제 후원금이 되고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거 운영이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만리서재로 오게 되면서 다만 일부라도 그 재정적으로 좀 독립을 해 나가는데 좋은 모델이 아닌가 해서 이제 북카페 형태로 나오게 됐죠. 그러면서 이제 그 아까 말씀 주신 그 포럼도 서재에서 주로 이제 하는 쪽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구민들이 그 만리서재를 실제로 이제 이용할 수 있는 네네. 방법이랄지 그 안에 들어가면 어떤 게 있다지 이런 걸 간단하게 좀 소개해 주실 수 원래는 있을까요? 이제 저희 서재 공간을 약간 그 뭐랄까 다목적 문화 공간. 그래서 거기서 뭐 여러 가지 형태의 세미나도 하고 뭐 포럼도 하고 또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뭐 또 뭐 차도 마시고 뭐 이런 이제 형태로 준비를 했고 또 지금도 뭐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애초에 바라던 것만큼이나 이제 다양한 문화 행사를 하지는 못하고 있어요. 지금 코로나로. 지금 이제 코로나 네네. 시기이기도 하고 저희가 이사 와서 막 그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좀 붐업을 시키려고 하던 시기에 코로나 터진 바람에 그게 좀 아쉽게 그런 상황이고요. 뭐 그런 이제 원래 목적은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우리 사회에서 꼭 이루고 싶은 가치라고 뭐 협동조합이 이제 저희 협동조합뿐만 아니라 사회적 협동조합도 그렇고 일반 협동조합도 그렇고 대부분은 지금 재정적 압박이나 재정적 독립 이런 것들이 쉽지가 않으세요. 그게 이제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조직이 기존에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다른 일반 기업이나 이런 데와 전혀 다른 일을 하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기존에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기업들이 전혀 안 하는 일 또는 전혀 제공하지 않는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하는 것이 협동조합이라면 뭐 그건 이제 무주공산에 들어가는 꼴이라 잘 될 텐데 그게 아니고 이미 대부분은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이 협동조합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틀들이 똑같이 제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합을 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근데 경합을 하기에 더 유리한 조건인가? 그것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동조합이라는 조직을 통해서 우리는 뭐를 이루고 싶어 하는가? 네. 왜 이거를 네. 채택을 하는가 하면은 기존의 기업 조직이 공유하지 못하는 어떤 측면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게 하나는 사회적 이익이고 또 하나는 그 참여하는 사람들 자체의 이익이에요. 예를 들어서 기업에 들어가서 일을 하면 잘 되는 기업이나 못 되는 기업이나 기업이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기업 자체의 이익에도 도움이 되겠지만 이게 궁극적으로는 사회 이익에 더 이바지를 해야 된다 네네. 하는 게 있는데 그렇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기업 체제라는 거는 이렇게 마켓 시스템에서는 기본적으로는 기업 자체의 이익이 아주 기본적이고 이윤의 극단. 그게 이제 극대화만 뭐 추구하니까. 8, 90%고 사회적 이익이라는 것은 거기에 따라가는 일종의 이제
부산물이랄지 뭐 또 애초에 목표하지 않았으나 어떤 긍정적인 산물로 존재하는 형태. 예를 들어서 기업이 뭐 고용이 목적이어서 기업 활동을 한 사람은 없어요. 삼성이 뭐 우리나라에 고용을 확대해 주기 위해서 기업 활동을 하는 건 아니에요. 삼성 자체가 잘 벌려고 하는데 자기가 발전을 하는 과정에서 고용 창출이 막 일어나니까 그 굉장히 좋은 거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인정을 해 주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이 협동조합은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의도 자체가 고용 자체를 창출을 하려는 의도가 있고 또 뭐 이 존재의 어떤 목적이 우리 사회에 뭔가 기여가 되는 사회 문제를 뭐 해결하는 그런 것들을 네. 이제 목표로 하고 있죠. 네.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특이한 형태의 조직. 여기에는 뭐 주인 따로 있고 노동자 따로 있고가 아니라 너도 나도 다 같이 주인이면서 사회적으로도 좋은 효과를 내는 그런 조직을 만들자. 이게 이제 협동조합의 취지인데 취지는 너무나 아름답지만 현실은 굉장히 각박하고 힘든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그런 공동의 어려움을 저희 조합도 똑같이 지금 갖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이제 그 설립 취지 자체가 한국 사회에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그런 독립적이면서 중요한 정책 아젠다를 우리 사회에 공급하는 게 이제 기본 목표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우리가 뭐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 작업을 계속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뭐 1차 목표는 달성을 하는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그 뭐 이슈 페이퍼가 뭐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지만 어쨌든 그런 목소리를 꾸준히 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내오고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원하던 목표를 조금은 달성을 하고 있는 거다. 또 이제 포럼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 또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을 계속적으로 규합을 해서 어쨌든 멤버십도 처음보다 2배로 늘어났고 또 이런 형태로 간다면 앞으로 또 2배로 더 늘어날 거라는 비전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은 저희가 계속 나갈 수 있는 보람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이사장님이 잘 끌어가시지만 그 조합원들이 조합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이슈페이퍼도 꾸준하게 나오기도 하고 조합원들이 뭐 조합이 어려움이 있을 때 뭐 출자를 더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잘 되는 것 같아서 그런 게 굉장히 돈독하구나. 조합원들이 조합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크구나라는 것들을 옆에서 많이 느낄 수 있었는데요. 이사장님 그 지역에서 협동조합을 만드시려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분들한테 협동조합을 만들려면 제일 고려해야 될 것 적어도 이것은 뭐 준비가 되어야 된다 이런 팁들이 있다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째는 네. 지금 뭐 우리 조정욱 센터장님 잘 운영하고 계신 용산구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처럼 네. 각 구별로 있는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를 네네.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셔야 돼요. 중간 그래서 지원조직을. 찾아가서 네. 이거가 도대체 협동조합이 뭐 하는 거며 어떻게 운영하는 거며 뭐 해도 좋은지 일단 탐문을 많이 하시고 네네. 정보를 많이 얻어야 돼요. 근데 심지어 뭐 협동조합 기본법도 안 읽어보고 마구 시작하는 분들이 네네. 대부분이어서 이제 시작은 해놨는데 막상 뭐를 하려고 보면 이게 다 법인이기 때문에 그쵸. 법적으로 처리가 다 돼야 돼요. 맞아요. 그런데 이게 뭐 벌이도 없고 일도 없는데 법인을 하나 운영하려면 그 자체가 비용이거든요. 사람도 써야 되고. 그러니까 마구잡이로 뭐 설립이 쉽다고 그래서 마구잡이로 할 일은 아니다. 그래서 이제 맞아요.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지역마다 이런 지원센터가 있으니까 지원센터를 굉장히 활용해라. 밀접하게 네. 비빌 언더그라고 생각을 네네. 하고 또 가면 대부분은 뭐가 됐든 도와주시잖아요. 그럼요. 네. 그리고 이제 이미 그 관내에 유지되고 있는 협동조합하고 뭐 엮어주실 수도 있고 그럼요. 가서 또 이렇게 참고 의견도 들을 수 있고 그러니까 그게 첫 병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이걸 운영을 하다 보니까 네. 늘 생각을 하게 되는 부분인데 협동조합이 재정적으로 독립하고 나아가서는 이제 재정적으로 뭐 어떤 수익까지 내는 상태로 가려면 뭐가 이루어져야 되나? 지금 뭐 센터장님 우리 조합 그 만리서재에 관내 이제 수공업
제품 같은 거 네네. 이제 갖다가 같이 이제 협력 판매 공동 판매장? 네, 공동 네. 판매장도 이제 설치를 해주셨는데 네. 제가 이번에 와서 그 체크를 해보니까 판매가 거의 없어요. 그 제가 이제 이렇게 물건을 보면 판매가 안 일어나겠구나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왜냐하면 그런 물건들 사실 쿠팡 들어가면 다 있는 거거든요. 차별성 뭐 이런 차별성이 전혀 없죠. 그러니까 기존의 제품이나 서비스가 충족시키지 못하는 뭐 한 방은 있어야 된다. 그게 없이 똑같은 걸 들이밀어 가지고 성공할 수 있다면 일반 시장에서는 네네. 생존하기 힘들다. 그거는 네. 어렵구나. 지금 말리서 제가 뭐 옆에 저희가 이제 거기 골목에 들어가고 나서 옆에도 카페가 생기고 앞에도 카페가 생기고 뭐 저희가 가진 강점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딱 하나 있다면은 우리만 한옥이야. 뭐 그거 하나가 강점일 거예요. 마당이 있는 한옥. 네네. 그래서 뭐 그게 좋은 분들은 이제 거기로 오는 거 말고는 그 커피 맛이 뭐 거기서 거기고 가격도 대동소이하죠. 거기서 거기고 네. 뭐 그런 상황. 그래서 이제 협동조합이야말로 이노베이티브 해야 된다. 그거를 위해서 굉장히 싸워야 된다. 근데 그게 너무 어려운 거죠. 이게 이노베이션이라는 그쵸. 게 사실 다 투자의 문제이기 때문에 투자하지 않고 이노베이션을 끌어내기가 어렵다. 그러면 투자를 줄이면서 이노베이티브하게 가는 체제는 무엇일까? 뭐 그런 게 이제 제가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는 뭐 학생들하고 연계를 한달지 인턴 하려는 학생들에게 어떤 실험 무대를 줘보는 거죠. 또는 저희는 이제 뭐 어차피 이제 지식인 그 그룹이니까 뭐 그런 쪽에 이제 어떤 다른 외부의 리소스 자원과의 연계와 협력을 통해서 그런 이노베이션 포인트를 찾아내는 것. 뭐 이런 노력들이 이제 굉장히 필요하다. 맞아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지점도 같이 이사장님 올해 더 저희가 머리를 맞대고 용산에 있는 기업들한테 판로를 사실은 만들어줬고 거기서 잘 소개가 되고 이 매출이 일어날 수 있도록 같이 좀 고민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어쨌든 그 협동조합이 어떤 그 재무적 가치로 비즈니스 모델 만들어서 하는 게 쉽지 않다는 말씀은 이제 잘 들었고요. 그러나 제가 보기에 우리 지식나라 좋은 지식협동조합 좋은 나라에서 기업 자체의 어떤 재무적으로 볼 때 뭐 이익이 엄청나게 많이 생긴 건 아니지만은 그 동안에 그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좋은 글이랄지 북카페를 통해서 많이 활동한 게 우리 시민사회, 국민들 혹은 국민들한테 많은 그 영향을 끼치고 좋은 영향을 끼친 거는 금전적으로 환산하기보다는 큰 거잖아요. 그쵸. 그런 쪽에서 우리 또 협동조합의 가치를 또 생각하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김신동 이사장님한테 사회적 경제란 어떤 것인지 간단하게. 예. 사회적 경제가 뭐 저는 뭐 제가 경제학자는 아닙니다만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이제 자유시장 경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고 뭐 저는 뭐 이게 기본적인 국민적 합의 위에 존속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자유시장 경제라는 게 약점이 있단 말이죠. 어쨌든 이제 이기고 살아남은 하나의 시스템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문제가 없는 시스템은 아니라는 거죠.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국가에만 기대지 않고 인민들 스스로가 그런 어떤 그 솔루션을 찾아 볼까 하는 노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방송은 사회적 경제 입문 교육으로도 충분히 활용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 시간이 되면 김신동 이사장님과 같이 ESG 경영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고 지역에 있는 기업들 여러분들한테 좀 정보를 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바쁘신 가운데 2022년 첫 방송으로 함께 해주신 지식협동조합 좋은 나라 김신동 이사장님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은 마을 라디오 용산 FM 안녕하세요 용산 시즌2 라이브 용산 사회적 경제를 듣고 계십니다. 이번 코너는 사회적 경제 소식을 전해드리는 코너입니다. 한 가지 소식을 가지고 왔는데요.
2022년 협동조합 총회 준비 교육을 저희 센터에서 진행을 해요. 1월 25일 그리고 1월 27일 저희 재무제표 작성, 협동조합 회계 그리고 사업 계획 수립, 총회 준비 이런 내용으로 저희가 교육을 진행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이제 사견 기업들 그리고 이제 협동조합 설립을 앞두고 있는 기업 주민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방송을 마무리해야 될 시간인데요. 정은관 선생님 오늘 어떠셨어요? 네, 오늘 그 김신동 이사장님 모시고 그 협동조합을 10년간 운영하면서 겪었던 어려움이랄지 보람을 잘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구민 여러분들께서도 이러한 그 김신동 이사장님의 그 만리제 많이 이용해 주시고 또 협동조합 운영에 참고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보람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도 시간 되시면 또 방송 같이 하세요. 네, 그렇게 참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확실히 네네 제가 든든합니다. 선생님이 오셔서 오늘 방송처럼 든든한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사회적 경제. 안녕하세요. 용산 시즌2 라이브 용산 사회적 경제 2022년 1월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